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참 통과하기 어려웠는데 예. 통과해서 안도하는 그런 느낌이 받았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확보할 것을 확보했다. 뒤에서 웃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명분과 실리도 다 잃었다. 그래서 상당히 침통한 그런 분이고 내부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내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의 입장을 본다면 예. 여당의 민주당의 입장은 뭐 청와대 뭐 여의도 출장소니까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 저 국민의당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도 믿었습니다. 예. 이 공무원 정원 문제라든지 국민의당 김경진 오면 얘기하시죠. 또 만 원이니까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면서 지금 듣고 계세요. 예.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에서 지원하는 건 세계 유례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법인세 문제가 세계적으로 다 낮추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했었는데 예. 그때 가서 뭐 호남 예산이라든지 또 뭐 선거구 문제 예. 이런 것 때문에 이 바뀌는 표정을 보고 정말 저희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패싱을 당했지만은 국민의당도 국민들한테 패싱 당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제 내분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그 어떤 대표단들 예. 여러 가지 어떤 뭐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어떤 대표단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략 전술이 너무 없었다. 뭔가 줄 것과 받을 것 이런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불안이 일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하면서 우리의 주장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으로 썼으면 어떨까 하는 안심이 좀 남던데. 그렇습니다. 저 마지막에 들어가서 반대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두 가지 구류로 나눠졌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할 것을 충분히 반대 토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자. 이런 비류가 있었고 어차피 지금 분위기로 보니까 통과인데. 국민의당 이저 넘어갔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일단 야합을 했기 때문에 예, 야합. 가봤자 소용이 없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것이 국민들한테 더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합이라고 하는데. 아니 야합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차피 말이 좀 여야가 꼬이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미안하니까 많이 좀 꺼이시죠. 아니,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합의할 만큼의 저희가 시간과 모든 걸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런데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결국은 한국당 패싱이 되면서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사실 면피용 주장으로 그 야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 이제 카톡 내용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근데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뭐가 야합이에요. 카톡 내용. 어차피 지금 국민의당과도 계속적으로 합의했고 자유한국당과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이 그냥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과 국민의당과 합의한 내용의 이런 점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야합이 아니고 정상적인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증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고 원래 정부안이 12,000명 정도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합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언된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요. 박근혜 정부에 때도 7,000명 넘게 원래 항상 증언이 됐었습니다. 늘 증언 수죠. 기본 증언 수. 네, 기본 증언 수.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던 7,000명은 늘 기본적으로 증언되는 숫자. 그러니까 하나도 그것은 는 숫자가 아닌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린 그것도 팩트가 틀린 게요. 박근혜 정부 때는 5,800명 평균 거리 되고요. MB까지 다 합쳐서 한 6천, 7천 정도의 이제 최저성이 돼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9,745명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실제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지방 공무원까지 하면은 한 2만 5천 명 그냥 정원되는 겁니다. 별로 줄어든 것도 없어요. 없는데 실제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총 그 중앙지하고 지방지 합하니까 그렇습니다. 24,475명. 그래서 2만 5천 명 정도 정원되는 겁니다.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그 수치는 그럼 빠진 겁니다. 중앙 공무원 숫자만 그 숫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반대할 거 반대할 거 그러시지 왜 그러셨어요?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 정원 문제, 법인세 문제는 당초 유보로 반대했다고 계속 남겨놨습니다. 정우택 대표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의당에 이제 들어가서 그걸 했고 실제 그거는 반대한다고 유보 상태로 남겨놓고 합의를 해줬다고. 반대한다가 아니라 유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정우택 원내대표가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내 위원들의 상당수가 격분한 겁니다. 처음부터 반대를 하지. 이것이 뭐냐? 이것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당신 위임 대표단의 실수다. 왜냐면 이렇게- 사심이 있어서 그래요. 아, 자기 그런 지역구 그런 예산 분을- 챙기려는. 그런 분을 왜 근데 지역구 예산이 한 200억 정도 같더라고요. 뭐 우리 정우택 대표는 뭐 대표님이 예. 뭐 200억 가까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211억이에요. 정확하게 예, 경우에는 예, 넘었어요. 예, 예. 200억을. 김동철 대표는 2069, 2000억이 예, 넘게 2천억 갔더라고요. 넘었어요 거기는. 그러니 뭐 나 사심 있는지 아니, 없는지는 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잠깐요. 아니 제가 잠깐. 예결 TV위원으로서 저기서 먼저 손 저기 들었어요. 예결위원이에요. 아니에요. 저기가 먼저 손 예결위원이니까 들었어요. 나중에 디펜드를 예산 하시죠. 문제 제가 이야기해야 돼요. 예결위원은요. 디펜드를 예비로 하시죠. 하세요. 예. 말씀. 아 저는 사실 하십시오. 오늘 예결위원은 아침에 여기 예. 오면서 이 방송에서 제가 예산 문제만 집중적으로 새 교섭단체를 세게 비판하고 나머지 이슈는 제가 그냥 방청객 모드로 있더라도 이 예. 예산 문제는 제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게 짚어야 되겠다 예. 이런 그냥 각오를 국민의 단단히 하고 왔어요. 눈높이는 조금 낮잖아요. 키가 살짝 작으시니까. 자 우선 예. 그 첫째 예.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보좌진 증원에다가 세비 인상했어요. 왜 그렇게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대놓고 하는지 저도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지만 국민의 예. 눈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바른정당만 유일하게 예. 세비 인상도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보좌진 유승민 의원이 예, 반대했죠? 보좌진 증원도 반대했고 그래서 예.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미리 예. 걷었어요. 갑을 해서 걷어가지고 예. 지금 바로 포항시청에 전달을 바로 조금 전에 했더라고요. 세비 한 달치 다 하죠. 뭐 아니 2.7%만 아니 하세요. 아니 그거는 또 아니 쇼라도 그런 쇼는 나는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기사 관련해서 댓글 들어가 보세요. 국민들 반응이 어떤지. 그건 좋아요. 그거는 좀 쇼에도 그런 쇼 아, 그럼요, 저는 보고요. 뭐 원래부터 반대한 사람이니까. 됐어요. 그리고 25명 반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두 세비인상 자체를 번째. 반대했으니까. 발고. 두 번째는 정말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당이 처음에 예산 협상 시작할 때는 국민의당 쪽에서도 뭐 이런저런 원칙에 뭐 전제 조건 특히 공무원 증원하고 관련해서는 전제 조건도 몇 가지 달고 막 이랬거든요. 예. 협상 기준들도 막 해놓고 갑자기 밀실에 들어가더니 그 예결위도 이제 소용없고 2+2+2인가요? 아니 예결위도 아니고요. 왜 의자 부러뜨리세요, 근데? 믿을 수 없다는 소환하는. 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2 이 회의체에서 뭐 자기 지역구 예산 챙겨 드시느라고 그런 거 원칙 전제 조건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하여튼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면서 결과물은 보세요. 공무원 증원만 해도 9,450명이라는 이 근거 없는 이상한 숫자가 예. 결국은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그 숫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고 특히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바른정당하고 계속 협의를 해오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대로 굉장히 뒷박을 맞으셨어요. 예, 굉장히 서운하고 실망스럽고 뭐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하고도 약속했어요. 한 가지 세 번째 아주 세 번째 후렴구를 아주 잘 넣어주세요. 잠깐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있느냐? 저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뭐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자유한국당은 왜 그래요? 우리 박성중 아니 의원님 보세요. 정우택 시켜야겠어. 정우택 원내대표가 협상에 들어가서 예. 결국은 이 예산안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같이 만들어 놓고는 나와서는 갑자기 이 본회의 표결 처리에 불참하겠다 선언을 해놓고 불참하겠다 해놓고 노텐더블에 모였어요 일단. 예, 본회의 시작하니까 갑자기 왜 우리 빼고 당신들끼리 하느냐 그러면서 돌아가지고 이상하게 시위하고 고성의 삿대질에 막 난리를 치더니 또 막상 표결할 때는 투표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제석 버튼을 안 누르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잠깐이 아직 안 진짜 끝났습니다. 예. 자, 너무 사정을 잘 모르셔서. 아니 그러고는 그걸로 끝났으면 제가 그것만 해도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 갑자기 어젠가 그저께 아침에 홍준표 대표가 사회주의 예산을 못 막았대요. 그러면서 근거로 두는 게 아동수당,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올린 거 그걸 갖고 사회주의 예산이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하도 기가 막혀서 자가당착도 유분수지 이런 그럼 정도의 유승민 자가당착. 후보 아니 후보 유승민 시절에 후보 그 공약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 유승민 후보는 제껴놓더라도 같은 당 아니에요? 바로 5년 전에 예. 박근혜 당시 후보가 공약이에요 맞아요. 65세 이상 그것도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3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오. 약속해놓고 당선되고 안 하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아동수당 있잖아요. 본인은 어떤 게 제가 5년 전에 그 복지부 장관 하면서 만 5세에 한해서만 누리과정 신설해가지고 만 5세는 우리가 무상 보육으로 시작을 해보자. 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당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이던 황우여 예. 나중에 교육부총리까지 하셨지만 그분이 이거는 0세부터 5세까지 다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0세에서 5세를 다 무상보육으로 푸른 장본인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세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놓고 반대했다. 이제 와서 뭐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걸 사회주의 예산이다 그러면 그 전신인 새누리당이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 대통령입니까?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어이상실이었어요.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근데 진수희 자, 장관님, 네, 이 네. 책상 두들기지 말고 얘기하면. 네, 아니 제가 이번에 아니, 예산 처리 과정을 보면서 너무 공개해서 김기창님, 진수희 장관님 걸크러시하네요. 아니, 진수희 네, 장관님 이거 정말 좋아하시고. 저희가 할 얘기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부분은. 고정 출연 시켜놓고 뭐 의자만 앉혀놓으려고 지금 그러고 계시죠. 아니 방청객이 얘기를 아니, 하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제가 그래서 여기 이 정도 얘기 이 좀 정도 하세요. 됐는 그만하시죠. 아니 잠깐만 이 정도 됐는데도 3당 변명할 거 있으면 그래도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바른정당 그런 별로 얘기하고 반갑지 싶으면 않으면서. 국회의원 하셔야지 왜 국회의원 바른정당이 계셨었어요. 왜 국회의원을 떨어졌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답답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 국회의원을 떨어진 게 아니고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를 공천을 그러니까 왜 친이의 조를 쓰세요? 아니, 자, 여기- 윤석열 의원, 예, 윤석열 예, 의원. 힘드네 이야기하기 정말. 죄송합니다. 백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여야 합의라는 부분은 정확한 여야 합의가 아니에요. 아니 야당 나머지 두 야당 아닙니까?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태가 저는 벌어진 거다. 그리고요, 전 자유한국당 이번에 예산안 과정에서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날 당일 이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요. 남북 불어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동네 창피해서 그 동네가 어디인데요? 국회의원을 국회에 국회 아니 챔피언. 왜냐면 보십시오. 실제로 제가 예결위원을 해봤는데 예결위원이 아니에요. 지금 뭐 밀실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수조정 소위 가요. 거기서 소소위라고 김도우 자유한국당 간사 또 수석 부대표입니다. 예. 몇 명 모여서 나머지 429억의 그 거대한 예산을 거기서 다 했어요. 329가 429억입니다. 429조. 아이고, 진짜 수정해줘서 감사하고. 그 부분을 거기서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놓고 소수위에서. 예, 그래놓고 합의문까지 잠정이지만 공개적으로 합의문을 그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부대 의견으로 있을 수 없는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더 넘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략적 합의를 한 거죠. 그때 자유한국당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정의당이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여기다 밀실야합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건 정말 밀실에 들어가 놓고 예. 그래서 아니 밀실도 다른 밀실이 아니라 소소위. 넓은 아니 그것도 밀실이지만 넓은 우총장에서 11시간 동안 밀실 하다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악수고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백혜련 의원님이 자, 하실 얘기가 없어. 제가 한마디 할게요. 누구신데요, 근데? 본인을 밝혀야 돼, 라디오기 때문에. 야,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참 출발할 때부터 5대1에 갇힌 불쌍한 남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네요. 참고로 우리 그 당대표께서 뭐 사회주의 예산이다 하신 것은 예. 뭐 개인적인 의견이 강하고 당대표시잖아요. 당대표시죠. 당대표. 남의 국회의 말을 끝까지 말씀하시면 안 들으세요. 왜? 나는 다 들어주잖아요. 레토릭 누가 나게 막 가버리신 분이에요. 레토릭 그분은. 그러니까 내 말 들으시라고. 아니, 레토릭 차원에 친홍이 아니에요? 뭐 제가 중립적인 민주니까요. 그러나 뭐 지금은 홍보본부냐니까 홍에 가깝겠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레토릭 차원이 강하다 이제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정우택 의원 관련해서 예. 원내대표 관련해서 저희들이 합의한 걸 가지고 원총에 붙였습니다. 예.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정우택 대표는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하자. 참여하고 반대하고 전체를 하자. 이렇게 또 했고. 일부 했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 이건 아니다. 보이콧하자. 이건 너무너무 잘못됐다. 보이콧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얘기 한대 맞겠어요. 이 양말 말하는데 그냥 예. 어느 정도 음. 항의를 하고 음. 표결할 때는 기권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소소위 관련 가서 이야기 있었지만은 소소위는 부분적인 겁니다. 큰 틀은 위에서 보는 겁니다. 위에서 2+2+2에서 그런데 2+2 수치는 소수에서 다 결정하잖아요. 하죠. 2+2+2에서 예.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다. 예. 너무나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대부분 국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 국민의 눈에서는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관철시키려 했던 것은 공무원 정원은 안 된다. 예전에 하는 정원 수준 이상 넘으면 우리나라 진짜 박살난다.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에 절대 반대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3조 원 그 어떤 국가 예산을 주는 거 또 내년에 또 주고 9년에도 또 주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죽어도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이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도 지금 3천억 이상을 25%로 올리는데 예. 다른 미국은 35%로 20% 내리고 일본은 29% 23%에서 20% 내리고 프랑스도 다 내리고 지금 우리 주변 경쟁국 다 20% 이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유 한국당만의 가치를 지키자. 예. 이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비판이 나왔다. 당내 지금 그 내분이 좀 일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일고 있죠. 오늘 그래서 사실 그럼 일부가 또 바른정당으로 가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 금요일을 잘 못 노는 이유가 예. 금요일 최고위원회가 항상 열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것 때문에 최고위원회도 열리지 않습니다. 아 대표가 감기 걸리셨대요, 예, 홍 대표. 물론 아니요. 그거는 옆에서 믿는 정도 가지고 확인해 뭐 드릴게요. 예. 홍준표 대표님은 아까 당론하고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니까. 당론하고 한번 상관없이 움직인다고 안 예,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여쭙고 없어요. 싶은 것이 그러면 그때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셨죠? 당연하죠. 예. 그때 경찰 인력 1만 명, 소방 공무원 인원 3,400명씩 1만 7천 명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최저임금 임기 내에 1만 원 한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럼 그분은 완전히 당하고 따로 노네? 진짜 이거까지도? 내한테 묻는 겁니까?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아까 뭐 사회주의 예산이요.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요 그 예산 문제 소소히 그 별거 아니다 이거 그렇게 예.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의 살림살이 부분을 꼼꼼히 하려면 예결위의 본 역할을 예. 할 수 있도록 자, 그 제도를 아니 그리 따지면 얼마리 많고 개선을 해야 돼. 얼마리 해야 많고 돼. 잠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아니, 요 중간 3부에 넘어가야 돼. 중요한 3부에. 거는 이야기해 줘야 돼. 아, 3부에 넘어가야 돼. 잠깐. 3부에 넘어가야 돼요. 홍준표 대표를 이야기했기 예. 때문에 홍 대표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1만 명 정하자 이런 광고 듣고 넘어가야 예, 돼요. 그러시죠. 예. 저 진짜 거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니 잘하고 계세요. 자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의도 UFC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님,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진수희 전 장관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 자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샵 1035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민진기님, 자유한국당 의원님 나오시니까 큰 소리도 나오고 토론이 재밌어지네요. 자주 나오세요. 자, 7317님, 진수 장관님 매주 열심히 나오셔서 소신 발언해 주세요. 자, 백혜련, 김성숙님, 백혜련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오늘은 방청객 모드입니다. 자, 1613님, 윤서 의원님, 국회 예산 처리할 때 나오신 모습 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욕을 먹든 칭찬하든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욕하는 건 다 뺐어요. 자, 박성중 의원님 아까 하시는 말씀 계속. 예. 그 아까 우리 밀실. 윤소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우리 홍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이랄까 한번 변명이랄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 당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정원 지난 그 대선 때 이야기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엄청나게 격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면 이거는 국가에 대한 재앙이다. 그리스가 18만 명 늘리고 나서 저렇게 박살났습니다. 우리 똑같이 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널리되 이것을 완전 전환시키라. 일반직 공무원을 복지라든지 경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어떤 개념이 녹아 있는 것이고. 자, 또- 일단 결론 났어요. 그럼 이제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공무원 증원은 참고로 말씀. 중앙직 9,450명, 예. 전체 합해서 24,475명. 그런데 문제는 예. 3만 명의 자연직 정원 공무원, 자연으로 줄어드는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죠. 늘어나는 5만 4천 명씩 1년에 늘어나는 겁니다. 뭐 늘어나는 거는 2만 4천 명 늘어나지만은 늘어나고, 예. 실제 3만 명이 또 그 퇴직하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계시기 베이비 때문에 부모 세대니까 앞으로 더 많이 많이 집니다. 예. 지금 그 57년, 8년부터 쫙쫙 맞아요.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고 예. 두 번째는 사실 공무원을 늘리려면 일반 예산 조그만 거 하나 늘리는데도 수입이라는 지출을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추계도 안 내놔요 정부에서.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공무원을 막 1년에 뭐 2만 5천 명. 그거는 좀 문제더라고요. 문제죠. 예.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데 없어요. 예. 백현우 의원님. 근데 저는요 이 문제 근본적으로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우리 국민들이 동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뽑았기 때 때문에. 예, 대통령 선거 때 이 공무원 증원 문제, 법인세 인상 문제 다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경제 파트에서. 예. 그래서 다 토론회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소득 주도의 성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했고 동의해서 공무원 대통령 증원에 선출했다. 대해서도 동의한 겁니다. 저는 그게 지금 그리고 대기업에 맞아 할게요. 예. 저희 항상 주제를 보면 저희 여당이 좀 수비수 역할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분량이 없습니다. 아, 그죠? 그리고 발언할 기회 잘 안 줘요, 제가. 네, 그래서 저희 지지자분들이 이번에 너무 말 안 한다고 항의가 와가지고 조금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존재하는 자체가 말씀해요. 예, 네. 얘기하세요, 계속. 그래서 예, 법인세 부분.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의 이런 법인세를 인상해서 지금 대기업들의 그 사내 유보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 정책 자체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그런데 그때는 많은 부분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바로 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말 바꾸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말할게요. 저희가 이게 여야 간 합의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시간 말씀하셨지만 많이 끌었어요, 이번에. 네. 아이, 그러네. 너무 많이 끝나. 아니요. 원내 대표들한테 협상 정권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협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호택 이거는 대표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뒤집고. 이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거는 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합의를 하면서 합의 관계부터는 먼저 이야기를 아니, 할까요? 합의하면서 예, 예. 공무원 증원 그다음에 법인세. 법인세 그때 법인세가 쟁점이 아니었고 저거였어 저그 기초연금에 따른 아니, 일자리 보장 사실 최저임금, 방안, 최저임금. 일자리 일자리 보장 안정금. 지원금. 지원 방안. 그게 예, 최저임금. 안정지원. 예, 그 부분이 두 개를 유보를 하면서 가서 반대할 줄 알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유보하면서 합의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여야 간 합의에 우리가 사인해준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 격려했던 겁니다. 그 정도 수준도 못. 그래도 원내대표인데. 아니죠. 원내대표 정권을 위임했으면 예. 우리한테 사전에 이런 중요한 상황은 물어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사인부터 해서 이거는 크게 실수다. 우리 내부에서 그런 경론이 그럼 일어났어요. 원내대표님 그만뒀나요? 사표 내일 모레면 그만두죠. 12일이면. 임기가 이제 종료됩니다. 그다음에 막판 한번 예, 주고 다시 하나 더 말할게요. 지금 우리 백혜련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동의한 걸 거다. 동의한 거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 모두 일단 하나를 문재인 대통령 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모든 정책은 하나하나 따져서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지 또 불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고 공무원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는 지금 그다 가지고 큰 기업에 내겠다고 그러는데 네. 법인세는 기업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는 주주도 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밑에 있는 그 계열업체도 같이 내야 되고 전반적이 같이 몰려 있는 겁니다. 세계 각국이 세계 각국이 왜 법인세를 낮추겠습니까? 예. 많은 외국 기업을 땡겨서 그 자체로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다시 어떤 재생산하는 그런 개념의 차원에서 법인세를 가는 것이지.
단순히 법인세의 어떤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세계 조류와 같이 가자. 우리 일자리 늘린다면서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결국은. 말씀을 잠깐만요. 국회에서 토론하면서 좀 말씀하시지. 해도 보이콧했다 아니, 안 했다. 그러니까요. 해도 못 저 알아들으니까. 짧게 한마디, 아니, 예. 짧게 한마디. 제가 두 가지인데요. 한마디 첫째, 듣고요. 아니 한마디 듣고 첫째 여당 법인세 가만 계세요. 첫째 법인세 인상하고 관련해서요. 제가 그 MB 정부 때 법인세 낮췄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기대했던 거는 그 대기업들이 법인세 낮춰주면 트리클 다운. 그거 갖고 투자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별로 나서질 않았어요. 사내 유보금만 잔뜩 쌓아놓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요. 아.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을 그렇게 다른 나라들하고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그래서 나라들이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 거예요? 찬성했죠. 오. 그러니까 우리 당은. 오. 그런데 그 다른 나라들의 전반적인 평균 담세율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아니 25% 올려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전체 중에 담세- 네, 실질세율은 낮아요. 실질세율은 네. 낮습니다. 실질세율, 실질세율. 실질세율. 그러니까 명목세율도 낮아요. 법인세만 따질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 사회적인 책임 아. 이거에 대해서 같이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MB 우리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 저 자, 백혜련 의원님 네.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자꾸 대통령 공약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짧지 대통령 않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10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신 거는 네. 정책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뽑아주셨다기보다는 보수 진영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에 당선이 되신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정책을 다 따져야 대통령 된다. 공약을 너무 지키려고 거기에 매몰되다가는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씩 제고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예. 윤석 의원님. 그 자유한국당에서 또 자유한국당 공격이네. 네네네. 3대 1에 그냥 같이 있는 그냥 아니요, 박성준. 그전 여당이었잖아요. 그 실제 공무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자기 모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무슨 내 말씀이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건떡하면 플랜카드 걸어놓고 뭐 몇백 조가 해가지고 나라 말아먹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공무원 증원이 아까 퇴직할 공무원도 많단 말이에요. 물론 연금도 주죠. 근데 연금이 많지. 지금 부분하고 틀립니다. 연금도 많이 깎였어요. 공무원 연금도. 그거 깎인 걸로 추측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 공무원이 계속 충원이 자연 충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좀 더 할 뿐인데 마치 곡간 거덜난 것처럼 그렇게. 근데 자유한국당의 본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법인세 문제에 있어요. 대기업 지키는. 저는 저희들이 대기업 앞으로는- 지킬 이유가 아니 없어요. 앞에서는 공무원 이야기하고 아까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 문제 갖고 이걸 투탑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법인세 부분에 그래서 결국은 정 안 돼가지고 표적 과세 구간을 3천억으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77개 여당 대상만 측에서 남기고 다 뺐잖아요. 절충안으로 제시한 계속 것이고요. 증세를 해야 자, 되는데. 윤사 의원님. 700조 원의 마지막에 제대로 싸우시네. 30대 대기업이 지금 갖고 있는 게 700조 원의 사내 유보금이 있어요. 잠깐. 거기에 대한 윤소아 의원님. 예. 700 잠깐 내 말 들으세요. 세율을 정리만 할증 하라고, 정리만 세금을 하라고. 증세를 하자 해도 2조 7천억이 나와요. 자, 잠깐 내 말 한번 들어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2조 7천억이 나온다. 자, 사내 유보금 우리나라 기업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사내 유보금하고 애플이라든지 이런 대기업 텐센트라든지 이런 사내 유보금 어느 쪽이 많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기업 규모가 그쪽이 크니까 가만히 내 말 잠깐 기다려. 사내 유보금은요. 그다음에 아니, 잠깐만. 우리가 사내 유보금 하면 현금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줄 그러니까 잠깐. 각종 자회사 잠깐만. 우리나라와 우리 같이 여기서 그러니까 잘못된 증권, 거지. 채권 박 의원님, 다 해놓은 박 거 의원님, 아닙니까? 잠깐만. 사내 유보금은 현금만 있는 게 아니, 아니고 잠깐만요. 다 사내 금융도 다 맞아요. 들어가요. 사내유보금이 핵심이 아니고 네. 아까 그렇지. 이제 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게 아주 양심적인 자기 고백인데 네네. 2009년서부터 지금까지 법인세 인하해서 세이빙된 돈이 47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걸 갖고 직원들도 많이 쓰고 사회 투자를 좀 하라고 그 깎아줬더니 그거 없어요? 계속 사내유보금만 쌓아서 바른정당은 이거에 대한 반성적 고찰로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걸 그 기업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투자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예. 뭐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할 그래도 수는 아니 책임을 져야죠. 자유한국당의 홍보본부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진수 의원은 그 당시 장관까지 했는데 예. 생각이 조금 좀 자른 것 같다는 생각이 확 아, 저 드는데요. 진수 의원 장관할 때 예. 잘했다고 박수 치는 예, 사람이에요. 잘했다고 몇 개월 했어요? 저도 그 당시 3개월. 에어버렸어. 그 질문 세 아니, 번째예요 지금. 저도 그 당시 13개월? 몇 번 했대? 저도 그 당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내 유보금이 좀 쌓였다 해서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관계라든지 예.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기업은 투자합니다. 8년 전에 쌓은 거 좀 써야지 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투자하지 못하고 오프쇼링 되는 이유가 예. 돈 조금 쌓였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노사관계, 임금 다양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뭐 베트남을 떠난다든지 이런 형태가 진행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내 유보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도 낮춰주고 네. 또 임금 관계도 그하고 또 노사관계도 유연한 탄력성을 주고 예. 이런 관계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사내 유보금 관계는 아까 뭐 여건 조성을 해줘라. 윤소아 예.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예. 실제 현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 현금 중에 우리나라 가져온 현금이 아니고 외국에 저장해놓고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돈도 많습니다. 설득력 있어요. 예, 주식하라고 내 말 그래요.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세요. 투자하면 됐죠. 아이고 잘 모르면서 그러겠어. 잘 모른다 그러지만 잘하는 분이에요. 예예 뭐 그래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예. 그래 간단한 게 여러 가지가 간단하지 걸려 않다. 있다. 알겠습니다. WTO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각국의 나라는 그만큼 서로 외환 관계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예. 뭔가 제한 조치를 만들어주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입장이었다.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나라 그 법인세가 많이 기회 주세요. 네. 실질 법인세가 처럼 나오셨어요. 실제 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우리는 준조세도 많습니다. 기업들이 받는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세다. 준조세.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진짜 제대로 하려면 47.1%가 법인세 한 푼도 안 냅니다. 예. 그런 쪽을 좀 맞아요. 이익이 있는 쪽은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전혀 50% 가까이는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이런 구조를 민주당이나 우리 또 윤석열 정의당에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희 한 말합니다. 푼이라도 버는 데는 돈을 예. 낼 수 있도록 매는 구조를 같이 가자는 게 저희 당의 근데 입장입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그런 거 좀 토론하시지. 잠깐만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권 조성해야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깎아준 지 오래됐거든요. 아니 저는 10년 됐거든요. 예, 진수인데요. 법인세 말고 다른 기업하기 좋은 여건 예.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각종 규제를 협파하는 어, 이런 법인세 거를 그런 가면 것도 의미가 되지. 있다. 예, 아하. 예. 그것도 그 저도 해보면 법인세 인하하는데 몇 년 전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 보니 너무 배신감 느껴서 아하. 이거는 아니겠다 싶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최근에 안 됐다 싶은 거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 뭐냐?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계속 돈 가져오라고 하니까 무슨 재단 만들고 하니까 네. 그거는 좀 안 됐다 싶은데 그거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걸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했었어야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는데 세제 개혁은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소득세, 실효세율이 많이 올라갔어. 그럼 그 국민 개인을 턴 거거든. 내야 될 건 낸 그러니까 거죠. 영세업자들 쥐어짜게 근데 했다는 거예요. 법인세, 실효세율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걸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주 합리적인 평가세요. 예. 네. 자, 백현 의원님. 네. 자, 이제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됐고 이제 그 다음에 입법 전쟁, 공수처 설치법. 네. 예. 지금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최고의 네. 당에서 반대하는 아니 법전 없습니다. 금태섭이요. 그 찬성했어요? 네. 네. 이제 법사위 간사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공수처 하겠다고. 설치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다.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무조건 이거 이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법사위에서 제동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 지금 법사위만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정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본인이 법사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 모든 저희 법사위만이 아니라 이 진행 방식이 실제로 신라의 하백제도 하고 똑같이 사실 운영되지 않습니까? 만장일치제 거의 단 한 사람만 반대해도. 반대해도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이런 시스템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를 정말 저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홍준표 예. 제 말 대표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홍준표 대표도 검찰의 수사의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편파적이다. 그리고 문제 제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자.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잡고 정말 고위 공직자들에선 엄정한 중립적인 기구로 수사하자는 건데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정의당 지난 대선 때 참고로 공약을 보게 되면요. 홍준표 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찬성했고 공수처 설치를 유일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찬성해요. 찬성했고요. 유일하게 반대했거든. 일단 찬성 얘기 찬성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다 듣고 예. 예. 자유한국당만 공수처를 반대하죠. 예. 왜 그럴까요?
뭔 찔린 것이 막 그렇게 국민의당도 많아가지고. 공수처 원칙은 찬성하지만 세 분은 다 반대하고 아니 그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율하면 보십시다. 네. 이제 여기서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공수처 신설은 공수처 저도 이야기할 테니까. 예예예 공수처 신설은 단순히 흔히 또 이렇게 공수처하면 정치 보복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대통령의 사촌 이내부터 해서 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특히나 우리 국회의원들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공수처는 진짜 이 검찰 개혁의 공수부대와 똑같은 것이 설치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공수처에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가 부패하고 썩어빠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성과 두려움이 있어서 정의당이니까 그런다. 정의의 칼을 대자. 예. 여당의 본부 중대보다 더하네. 왜요? 아니 정의당. 아니, 여당의 본부 중대보다 그거 더하다고. 말씀을 본부중대라고 그거는 좀 그랬고 그 명예훼손. 사과하셔야 될 말씀 같아요. 저기 저 윤석열 야당입니다. 예, 야당입니까? 제대로 된 야당입니다.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아 저기 바른정당은 바른 정치 바른 나라 만들기 아니 여기 위해서 먼저 말씀 듣고 아니, 반박을 찬성- 하셔야 하지 않을까? 찬성하는 사람 다 찬성 듣고 다 하게 되면 또 반박을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뭐 다른 토 안 달고요.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라는 게 바른 정당의 당론이고 어허. 당론이에요? 다양하게. 정말 당론으로 정말 당론 해주십시오. 아닌데. 저기 법사위 그 의원. 법사위에서 오신환 의원이 유일하게 아, 반응한다는 그거는 소문인데. 당론 아닌데. 네. 내부 그런 그러니까 내부에 세부 조율인 거고요. 우리 오신환도 대강 찬성. 대강 찬성. 아니 근데 네. 요즘 안 그렇던 것 아니 근데 같은데. 법사위 얘기를 들어보면 오신환 의원까지만 넘어오면 일단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예. 오신환 의원이 아니 이제 어떻게 오신환 되는 의원이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몸값을 좀 높이려는 의도도 뭐 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다른 법안들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닌가 예. 싶은데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거예요? 바른정당 내에서 공수처를 극렬하게 반대하시던 분들 다 자유한국당으로 가셨기 때문에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내부의 입장 입장 통일이 굉장히 수월할 통신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수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공수처 개인적으로는 찬성. 찬성입니다. 이거 하고 합시다. 예. 받읍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무일 총장이요. 예. 12월 안에까지 그 부분에 이 수사 적폐청산. 적폐청산 부분을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저 백혜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적폐청산은요. 돌멩이 몇 개 건져낸다고 해서 이 나라가 지금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여당 중에 여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적폐청산을 사건 사람 몇 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박성중 의원님. 예. 예. 뭐 우선 그게 대해서 소속이 말씀- 어디시죠? 저는 자유한국당 예. 아니, 박성중 같이 홍보본부장 박성중 의원입니다. 서초을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를 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문무일 총장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적폐라는 것이 국민한테 피로감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거 공수처. 아니겠나? 예.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당론은 절대 반대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지금 같은 검찰의 기능이라면 공수처도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한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안 아니냐? 여야 합의는 안 되겠어요. 여야 합의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네. 우선 첫 번째는 공수처장 임명권입니다. 지금 현재 그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을 여야 한 명씩 해가지고 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여당 측 제안을 임명할 텐데 그러다면 지금도 검찰에 이렇게 당하는데 공수까지 있자면 양칼을 든 형국이다. 그래 저희들은 그것을 야당 임명하면 공수처 예, 하겠다. 충견이 있는데 맹견까지 아니, 푼다. 예, 충격. 그건 이제 잠깐 내가 좀 홍준표 대표 우리의 워딩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수처장의 임기는 5년입니다. 예. 그런데 검사는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퇴직 때까지 합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임명해놓으면 이거 10년, 15년, 20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찰은 5년이면 바뀔 수가 있는데 이래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부 내용 조율 세 번- 가능하잖아요. 세 번째는 지금 OECD 국가나 우리보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 다 이런 공수처 두는 나라 없습니다. 완전히 제3권 분립에도 위배되고. 아유,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네. 저희들은 정도로 가자. 차라리
기소권은 검찰에 주고 수사권은 경찰에 주고 아하. 대신 그 경찰을 어느 수준을 할 것인지 일본형으로 갈 것인지 다른 형으로 갈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하자. 지금 야당에서도 자, 공수처만 갖고 예, 검태섭 공수처장이 야당 임명하게 되면 받다. 받을 어째- 의향이 아니, 있다. 잠깐, 그 부분에서 한마디만 더. 이것만 정리하고요. 네. 지금도 여당에서 검태섭합이나 표창은 안도 나와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하는 것은 지금 뭐 법사위 소위원회시니까 일소위원장이 검태섭 아닙니까? 검태섭 위원인데 일소위원회에서 지금 공수처는 5번이나 논의됐습니다. 예.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관련해서 예. 지금 기소 이 수사 분리 요거는 아직도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알겠습니다. 논의해서 같이 하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자, 판단을 하자. 이렇게 공수처장 하는 겁니다. 임명권을 야당이 임명한다고 하면 논의해 보겠다. 주죠? 네, 아니 저희는 그거 분명하게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지금 박성중 의원님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하고 완전 발언이 틀립니다. 예. 지금 아니 그리고 아니, 지금 야당은 줄수 있을 것 당론으로 지금 이제 논의조차 홍준표 대표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을 마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요. 좀 지금 아침에 법무부보다 더 잠깐 위 같아. 법무장관, 법원 네. 행정처장 예. 해가지고 국회 사인 그리고 대한변협회장까지 해고 거기에서 2명을 추천해서 그것을 청와대 아니 아니 안 된다. 그런 저희는 그런 그게 얘기는 안 되고, 안으로 그런 나와 정도는 안 되고. 있는데 자. 제가 그거는 전문가니까 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유, 검찰 출신이에요. 전문, 예, 예. 감옥 가고 싶어요? 전문가니까 그쪽 부분에. 아이고 네. 한번 걸리니까 골 때리도 못 나도 대법원까지 최근에 한마디 판결 하겠습니다. 났는데 아, 아이고 무죄예요 그래서? 예. 축하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한번 사주세요. 그러지 예. 말고 지금 네. 의원님 얘기하세요. 지금 이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개의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안도 있고요. 그리고 있고. 지금 가장 쟁점이 사실 처장의 추천 임명권? 방식, 음. 임명 방식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은 안전이 열린 입장이다. 논의할 수 야당이 있다. 한다라고 하는 그 안도 받을 수 그 있겠다. 안까지도 테이블에 오, 올려놓고 좋네. 논의를 하겠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사위 일소위 안에서도 아예 공수처안 자체를 논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의견은. 우리 저 아니 받겠대요. 받겠대. 박성준 아, 의원님 야당. 책임져 주실까 책임질게요. 그러면? 그 대신 책임져 아침에 주실 거예요? 오면서 예. 권성동 법사위원장하고 내가 확인 다 하고 네. 다 체킹하고 왔는데 잠깐요. 네. 지금 일소위원은 아시죠? 네, 지금은 아닙니다. 몇 아니죠? 달 전까지 네. 여기 아니 이었어요. 근데 여기 일- 잠깐. 영향력이 있어요. 있는지 아는데 일소위에서 예. 공수처는 벌써 5번이 논의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그 같이 잠깐, 하자는 잠깐. 동의. 일소위에서 시간이 지금 없는데. 기소라든지 수사 분리는 한 번도 논의 안 됐습니다. 같이 논의하자는 이야기고 예. 두 번째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도 지금 처장에 대해서 예. 야당의 어떤 그런 것만 준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자, 그런 입장입니다. 합의점 좀 맞춰졌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근데. 네. 검찰 수사하면서 9시 56분 검찰 조사에 성실임에서 저희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분은 법조인은 아니죠. 네. 이분은 검찰에 들어가본 경험이 있나요? 그전에는 제가 알 게 거의 없죠. 없을걸요? 경제 예. 그러니까 계속 말만 있었지 아하. 제대로 된 뭐 수사나 조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아하. 같고 제대로 이번에도 들어가셨나? 네, 이번에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예. 처음. 왜냐하면 이 11월 달에 처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뭐 청와대 상납됐다가 나오면서 예. 쓱 최경환 의원한테 1억이 갔다는 얘기가 기사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자마자 최경환 의원이 이게 사실이면 내가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고 나서 이현수 기조실장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억 줬는데 또 이현수 기조실장이 내가 혼자 준 게 아니고 누구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예. 이병기 원장은 아유 이현수 실장은 저거 배달 그럴 사고 사람 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문서에도 있네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나와라 그 얘기를 하니까 최경환이 처음에 그랬죠. 이거 지금 우리 당에서 특검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번 건 빼고 최경환 의원까지 가고 다른 거 가지고 특검하자고 한 거예요. 이제 사실 최경환 의원이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런 상황에 사실 어제 저는 진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원래 어제였잖아요. 예. 어제였는데 그 예산안 그 본회의 표결에 지도부에서 참여해달라고 했다는데 사실 뭐 참여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지도부도 별말 없었습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이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증거 관계가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예. 여론도 등을 돌렸고 거기서 더 심한 거 본인의 당도 등을 돌렸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랬잖아요. 자연소멸주. 소멸주의다. 검찰이 자연소멸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최경환 의원이 혐의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둘이 친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성원종 1억. 둘 다 1억 가지고. 네, 그래서 김태현 빵 터졌어. 하여튼 모든 여건. 야.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시간을 좀 벌어서 불체포 특권이라도 활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방탄국회도 안 한다 그러고 예. 거기다 회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8일까지니까 그렇죠. 버텨봐야 의미도 없고 예.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조사가 최경환 의원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미래를 아는 거 아닌가.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아, 사실은 조사받는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변호사도 받기 전에 힘들지만 익숙해졌다며요. 근데 많이 헬쑥해졌고 박지원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가 더 헬스해졌어요. 아니 일단은 뇌물죄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뇌물죄가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특활비 예산 증액을 부탁을 하면서 1억을 갖다 주면서 그 특활비에서 빼서 1억 갖다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준 건 지금 확실해요. 이병기, 이현숙, 부하 직원까지 예. 모두 빼고 받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특가법 그렇죠. 적용되면 10년 예, 이상입니다. 특가법상에. 저는 이 사건 오늘 최경환 의원은 새벽 정도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심경의 변화가 있어. 아니 지금 뭐 얼굴이 예.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보내줬다가는 그래서 검찰에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 혐의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영장은 사전적 영장을 내는 것보다는 긴급 체포를 통해서 새벽 정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요? 예. 저는 긴급 체포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왜 누구죠? 저기 저 전병훈 의원 보좌관이 예. 그 출두해서 긴급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친 거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속영장 풀어줬잖아요. 네. 그 전례가 있으니까 검찰은 괜한 아니면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은 돌려보낼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연말까지는 부담스럽지 않게 체포 구속 동의안 상관없이 그냥 영장을 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사전 구속 영장의 단계로 가겠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마 이 법원의 흐름들이 구속 영장에 대해서 예전만큼 발부를 좀 안 해주는 추세로 그렇죠. 바뀐 건 맞아요. 예. 발부해줘도 풀어주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사안을 안 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전병헌 전 수석도 재청구의 형태로 갈 거고 LG 때문에. 예, 법원에서 기각될 땐 기각되더라도 그리고 최경환 의원도 아마 구속영장을 치는 단계로 갈 겁니다. 실제 발부는 뭐 법원에서 손에 공을 넘기더라도요. 저기 최경환 의원이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백성호 변호사도 지적을 했듯이 국회의원들이 특히 현역 배지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들어갈 때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자신 있어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뒤엔 당이 있어. 이거거든요. 내 뒤엔 당이 있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까지 나는 이건 정치보복 프레임을 몰고 가면 돼. 그러면 내가 살고 나가더라도 제기할 수 있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 막론하고 유죄 무죄 막론하고 끝까지 내가 받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정권의 희생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억울하게 징역 산 사람. 그렇죠. 다 억울하게 돈에 관한 문제는 다 그래요. 그 억울한 사람도 구제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최경환은 다르죠. 지금 일단 당 지도부가 등을 돌린 사람이고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차도산이라는 걸 제가 지금 3주째 씁니다. 최근 홍준표 대표 머릿속에 차도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최경환은 본인을 지금 백업을 해줄 세력이 지금 전무하다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다음 주 초죠? 다음 주 초에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당 그 원내 사령탑을 장악하고 그 다음부터 홍준표 대표가 예를 들어서 밀리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최경환 의원의 백업 세력이 생기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원수 기조실장의 진술들 중에서 제가 가장 유념 있게 본 진술은 뭐냐면 돈을 줬는데 어디서 줬습니까? 한강 고수부지에서 줬습니다. 이게 아니고 청와대 경제부총리 담벼락에서. 청와대 담벼락도 아니고 집무실이죠. 집무실 가서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밤에 줬습니다라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한강 고수부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집무실에 정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저는 경제부총리 집무실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서 집무실 가서 나 최경환 만나러 왔어. 그럼 들어보내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럼 방문자 사전 기록이 약속 있죠. 그렇죠. 방문자 기록이 다 있고 그 청사에는 곳곳에 CCTV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하 주차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방문 앞까지 나름대로 경비치자가 완전히 돼 있고 지금 증거가 다 나왔다. 그렇죠. 방면호흡 있을 거라고요. 예. 근데 지금 경제부총리 누구예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잖아요. 누구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잖아요. 정권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검찰 입장에서 뭐 당시에
몇 년치 방문 기록들, CCTV 기록들 아마 다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수 기조실장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 진실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방문 기록들 검찰에 가지고 있을 거고 예. 반대로 이현수 기조실장이 전 기자를 거짓말을 한다고 하게 되면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도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어렵지 거예요. 않죠. 아 그렇죠. 아니, 방문 기록 봅시다. 봅시다. CCTV를 봅시다. 그렇죠. 아니 그럼 왔다 거짓말이죠. 갔어. 왔다 예. 갔는데도 그렇게 왔다 갔는데도 예를 들어갖고 예. 혹시라도 의심받을까봐 뭐 보좌관들이 계속 있었어 그렇죠. 같이. 예. 그래서 오. 그거를 진위를 밝히는 거는 그리 어려운 어렵지 일이 않아. 아닐 거고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은 것이 만약에 입증이 돼가는 예. 단계라고 하면 아마 최경환 의원 측에서는 2단계 대가성 부인하고 아마 기소를 정치자금법으로 맞추는 정치자금법으로 전략을 하려고. 쓰겠죠. 그렇지. 항상 모든 정치를 그렇죠. 하듯이.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뇌물보다는 아마 정치자금법 형태로 아마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싶어요.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대가성이 그러니까 대가성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게 날아갈 가능성. 왜냐면 대가성 입증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정치자금법이라고 해도 이 사안 자체는 큰 사안이니까 아마 그런 형태로 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정치자금법으로 돌리는 게 희망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진술들이 정치자금법으로 돌리기 힘든 사안이에요. 완전 대가성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국정원 특활비를 지금 그 당시에 막 깎자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예산 날라가면 안 되니까 돈 갖다 주고 예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홀딩 시켜봐. 그건 이걸로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불법 지금 정치자금 보니까 어떻게 되지? 그게 아닌가 보네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진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최경환 의원이 살아날 방법 딱 한 개예요. 배달 사고. 근데 배달소는 이현수가 두 명이 같이 그러니까 갔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예. 이현수가 혼자 갔으면 아니 나는 받은 적 없어요. 예. 아니 뭐 이현수 혼자 와서 얘기만 하다 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같이 간 국정원- 사람까지 있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을 대비해갖고 같이 간단 자신들끼리 말이에요. 네. 보험을 들어놓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추가했던 그 집무실이라는 게 거의 카운터 퍼치고 그렇죠. 그 전에 나와 있는 진술들하고 이거하고 딱 결합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조사 길지 않아요. 또 얘기를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아마 조사가 빨리 끝날 거예요. 예. 우리 뇌물죄에서 시간, 장소, 방법을 객관적으로 공소한 기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장소가 또 애매해요. 예전에 홍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로 윤승모가 여기 줬다 그러다가 주차장에 줬다 그러다가 장소가 헷갈리는데 이거는 시간, 장소, 결제 시간 다 맡았고요. 사람 막 딱 둘이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부터 방법까지 뭐 100% 확실합니다. 이거 더 조사할 것도 없어요. 공소장 쓰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 이거는. 공소장이 뭐 아예 써져 있는 기고 뭐 정치자금법을 갈 가능성도 그거는 변호인의 전략인 거, 전략인 거고 전략. 뇌물죄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아마 제 생각인데요. 자정 전에 끝납니다. 끝난다고 봐야 되고 그 만약 안 이후에 끝나면? 안 끝나면 제가 그거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책임져고 그래 끝나고 열람 조사 시간은 많이 길릴 수 예.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많이 낙담을 한다 그러면 정말 신병 확보 차원에서 긴급 체포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돌려보내겠죠. 네. 제가 봤을 땐 자정에는 안 끝나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제 이제 제가 좀 어제 그 최경환 다른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네. 뭐 LIG 손보를 뭐 KB에서 인수하는데 어째 됐네. 뭘 아직 언론 보도니까 그에 대해서 진위 여부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검찰이 그런 것들까지도 조사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조사는 더 길어질 수 있죠. 시간은. 왜냐하면 지금 그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확실한 이력 갖고만 지금 그렇죠. 그 조사를 하지만 롯데도 있잖아요. 그거 이외에 사실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 작년에 롯데로 시작했어요. 롯데로. 그렇죠. 원래. 작년 롯데. 근데 그 얘기 나오다 스물스물 없어졌잖아요. 아시아투데이인가 어디에서 예. 실명으로 썼다가 50억 그렇죠. 받았다 어쩌다. 그 이제 그런 것들까지 오늘 아마 근데 그 부분은 조사대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단서들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신병을 확보하고 진행을 길게 가겠다는 된다면 거죠. 그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길게 아니 된다면. 근데 일단은 그 별건 수사는 원래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1억에 대해서 하고 1억을 갖고 기소해서 구속이 되면 그때 이제 추가로 네, 추가로 조사해서 그렇게 하면 나오면 되지. 추가 띄우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예를 것들이 들어 혹시 입증이 된다면.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슨 그 당선되니까 축하한다고 갖다 뭐 돈 준 경우 아 지금 있을 수 그게 있을 거고. 기사가 하나 떴거든요. 그래요? 당선 축하금이라는 기사가 떴는데 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대략 기업 2곳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기사상이에요. 저는 이거 기사상. 제가 얘기하는 게 예. 아니라 기업 2곳 그리고 상당한 재력가들을 통해서 100억을 모집했다. 한두 푼이 아니라 100억이에요. 야. 그걸 이제 현금화하기 쉽고 뭐 추적 어려운 무기명 채권 형태로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돈 세탁을 거쳐서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 홍콩에 있는 외국계 은행에 이제 돈 세탁을 해서 뭔가 넣어놓고 잘못되는 건데 그럼. 넣어놓고 이제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왜 문제가 생겼지? 왜 이게 드러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친박계 내부에 분란이 있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됐다라는 정황도 있고 이제 그 기사상으로는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그 기사상으로는 예. 그 외국계 기사에 은행의 따르면. 네 기사에 따르면 예. 외국계 은행의 임원도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게 언론 보도의 내용이에요. 왜 웃어요? 아니 재밌죠? 저는 이 얘기가 이게 사실 뭐 주간인 신문에 나온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일간지가 나와 주간지 저는 예. 이 주간지 못 봤는데 제가 왜 웃었냐면 친박계 내분에 나누는데 분란이 생겼다. 예. 이 부분이 제가 뭐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 어이가 없어요. 아까 이 진위가 틀렸다 기사가 틀렸다는 게 못 아니고 받았어요? 왜 그러세요? 친박도 아니에요. 아니, 분란 아니에요? 혹시 분란을 만든 거 아니야? 안 줘가지고. 그거 받았으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뺐지 달았지. 힘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그거 받았으면 아니 그거 받아도 경선에 떨어진 사람 안 돼요. 그거 받았으면 경선 안 떨어진다니까요. 실세란 얘긴데. 어? 그거 나눌 수 있는 직위 정도 됐으면 비례대표지. 그냥 바로 꽂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거 받는 정도 사람이면 바로 비례대표 좋지 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제가 왜 구체적이라고 그러냐면 이걸 진두지휘한 게 친박계 핵심 둘. 아하. 숫자도 딱 떨어져요. 둘. 그리고 그다음에 정윤회 문건 나올 때 우리 십상시라는 표현 썼잖아요. 예. 문고리 3방을 포함한 어허. 십상시. 십상시 중에 1인. 어? 그 3명이 모금 활동을 주도했다. 여기까지가 기사예요. 야. 저는 그 이니셜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네,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촉은 그 촉은 기사가 왔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촉은 왔는데 네, 저는 근거가 느낌은.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니 근데 하면 안 되죠. 얘기가 무척 구체적이고 네. 정치권에서 도는 정도의 얘기로 저 정도면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쫙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박계에서 돈을 받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둘. 십상시 중에 한 명. 홍콩계 기업도 은행. 둘. 홍콩계 외국계 은행. 나누다가 분쟁. 나누다가 분쟁. 그거는 뭐 일상사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것도 사실이면 이것도 엄청나게 커요. 아 롯데도 크고요. 왜 줬대요? 그렇죠. 홍콩계 은행에서요? 홍콩계 은행이 왜 줘요? 홍콩계 은행이 돈을 맡겨놨지. 세타 왔다고. 홍콩계 은행이 왜 당선축하는 그러니까, 거죠? 맡겨둔 맡겨놨다. 예. 9675님 와 삼변시대 60을 바라보는 아줌마가 들어도 풍성한 해석이 항상 자면하게 듣습니다. 60을 바라보는 아줌마가 들어도 60을 바라보는 아저씨가 진행해도 맞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55분 40초 멘트아웃 이게 뭐야 벼락하네. 아 이건 안 내고 4분 남았습니다. 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 정도 됐는데도 3당 변명할 거 있으면 그래도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바른정당 그런 별로 얘기하고 깜깜지 싶으면 않으면서. 국회의원 하셔야지 왜 국회의원 바른정당이 계셨었어요. 왜 국회의원을 떨어졌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답답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 국회의원을 떨어진 게 아니고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를 공천을 근데 왜 친이의 조를 쓰세요? 아니 자, 윤석열 의원님, 예, 윤석열 예, 힘드네 이야기하기 정말. 죄송합니다. 백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여야 합의라는 부분은 정확한 여야 합의가 아니에요. 아니 야당 나머지 두 야당 아닙니까?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태가 저는 벌어진 거다. 그리고요, 전 자유한국당 이번에 예산안 과정에서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날 당일 이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요. 남북구로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동네 창피해서 그 동네는 어디인데요? 국회의원을 국회에 국회 아니 창피해서. 왜냐면 보십시오. 실제로 제가 예결위원을 해봤는데 예결위원이 아니에요. 지금 뭐 밀실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수조정 소위 가요. 거기서 소소위라고 김도 자유한국당 간사 또 수석 부대표입니다. 예. 몇 명 모여서 나머지 429억의 그 거대한 예산을 거기서 다 했어요. 329인 429억입니다. 429조. 아이고, 진짜 수정해줘서 감사하고. 그 부분을 거기서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놓고 소수위에서. 예, 그래놓고 합의문까지 잠정이지만 공개적으로 합의문을 그때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부대 의견으로 있을 수 없는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더 넘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략적 합의를 한 거죠. 그때 자유한국당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정의당이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여기다 밀실합의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건 정말 밀실에 들어가 놓고 예. 그래서 아니 밀실도 다른 밀실이 아니라 소소히. 넓은 아니 그것도 밀실이지만 넓은 우총장에서 11시간 동안 밀실 하다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악수고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것은 저 자유한국당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백혜련 의원님이 자, 하실 얘기가 없어. 제가 한마디 할게요. 누구신데요, 근데? 본인을 밝혀야 될 라디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참 출발할 때부터 5대1의 가치는 불쌍한 남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네요. 참고로 우리 그 당대표께서 뭐 사회주의 예산이다 하신 것은 뭐 개인적인 의견이 강하고 당대표시잖아요. 당대표시죠. 남의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왜? 나는 다 들어주잖아요. 레토릭 나게 막 가버리신 분이에요. 레토릭 그러니까 내 말 들으시라고. 레토릭 차원에 친홍이 아니에요? 뭐 제가 중립적인 인자니까요. 그러나 뭐 지금은 홍보본부냐니까 홍에 가깝겠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레토릭 차원이 강하다 이제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정우택 의원 관련해서 원내대표 관련해서 저희들이 합의한 걸 가지고 원총에 붙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정우택 대표는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하자. 참여하고 반대하고 전체를 하자. 이렇게 또 일부 했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 이건 아니다. 보이콧하자. 이건 너무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보이콧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이렇게 한 대 맞겠어요. 이 양말 말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항의를 하고 표결을 할 때는 기권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소소위 관련 가서 이야기 있었지만은 소소위는 부분적인 겁니다. 큰 틀은 위에서 보는 겁니다. 위에서 2+2+2에서 그런데 2+2 수치는 소소에서 다 결정하잖아요. 하죠. 2+2+2에서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다. 너무나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대부분 국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 국민의 눈에서는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관철시키려 했던 것은 공무원 정원은 안 된다. 예전에 하는 정원 수준 이상 넘으면 우리나라 진짜 박살난다.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에 절대 반대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3조 원 그 어떤 국가 예산으로 주는 거 또 내년에 또 주고 9년에도 또 주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죽어도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이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도 지금 3천억 이상을 25%로 올리는데 다른 미국은 35%로 20% 내리고 일본은 29% 23%에서 20% 내리고 프랑스도 다 내리고 지금 우리 주변 경쟁국 다 20% 이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유 한국당만의 가치를 지키자. 이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비판이 나왔다. 당내 지금 그 내분이 좀 일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일고 있죠. 오늘 그래서 사실 그럼 일부가 또 바른정당으로 가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 금요일을 잘 못 노는 이유가 금요일에 최고위원 대표들한테 협상 정권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협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우택 이거는 대표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뒤집고 이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거는 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합의를 하면서 합의 관계부터는 먼저 이야기를 아니 할까요? 합의하면서 예. 공무원 증원 그다음에 법인세. 법인세 그때 법인세가 쟁점이 아니었고 저거였어 저그 기초연금에 따른 아니, 일자리 보장 최저임금 일자리 보장 지원금 지원 방안 그게 최저임금 안정지원 그 부분이 두 개를 유보를 하면서 가서 반대할 줄 알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유보하면서 합의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에 우리가 사인해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노했던 겁니다. 그 정도 수준도 못. 그래도 원내대표인데. 아니죠. 원내대표 정권을 위임했으면 우리한테 사전에 그런 이런 중요한 사항은 물어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사인부터 해서 이거는 크게 실수다. 우리 내부에서 그런 격론이 일어났어요. 그럼 원내대표님 그만뒀나요? 사표 내일 모레면 그만두죠. 11일이면. 임기가 이제 종료됩니다. 그다음에 막판 한번 뒤집어 다시 하나 더 말할게요. 지금 우리 그 백혜련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국민이 걸 동의한 거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모두 일단 하나를 문재인 대통령 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 모든 정책은 하나하나 따져서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지 또 불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고 공무원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는 지금 뭐 그다 가지고 큰 기업에 내겠다고 그러는데 예. 법인세는 기업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는 주주도 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밑에 있는 그 계열업체도 같이 내야 되고 전반적이 같이 몰려 있는 겁니다. 세계 각국이 세계 각국이 왜 법인세를 낮추겠습니까? 예. 많은 외국 기업을 땡겨서 그 자체로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다시 어떤 재생산하는 그런 개념의 차원에서 법인세를 가는 것이지. 단순히 법인세의 어떤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세계 조류와 같이 가자. 우리 일자리 늘린다면서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결국은. 말씀을 잠깐만요. 국회에서 토론하면서 좀 말씀하시지. 해도 못- 보이콧했다 아니, 안 했다. 그러니까요. 해도 못 저 알아들으니까. 짧게 한마디, 아니, 예. 짧게 한마디. 제가 두 가지인데요. 소문 첫째, 아니요, 한마디 듣고. 첫째 여당 법인세 가만 계세요. 첫째 법인세 인상하고 관련해서요. 제가 그 MB 정부 때 법인세 낮췄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기대했던 거는 그 대기업들이 법인세 낮춰주면 트리클 다운. 그거 갖고 투자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별로 나서질 않았어요. 사내 유보금만 잔뜩 쌓아놓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을 그렇게 다른 나라들하고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그래서 나라들이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 거예요? 찬성했죠. 그러니까 우리 당은. 그런데 그 다른 나라들의 전반적인 평균 담세율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아니 25% 올려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전체 중에 담세- 네, 실질세율은 낮아요. 실질세율은 네. 낮습니다. 실질세율, 실질세율. 실질세율. 그러니까 명목세율도 낮아요. 법인세만 따질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 사회적인 책임 아. 이거에 대해서 같이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MB 우리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요. 우리 저 자, 백혜련 의원님 네.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자꾸 대통령 공약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짧지 대통령 않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10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신 거는 네. 정책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뽑아주셨다기보다는 보수 진영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에 당선이 되신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정책을 다 따져야 대통령 된다. 공약을 너무 지키려고 거기에 매몰되다가는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씩 제고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예. 윤석 의원님. 그 자유한국당에서 또 자유한국당 공격이네. 네네네. 3대1에 이제 같이 있는 그냥 아니요, 박성준. 그전 여당이었잖아요. 그 실제 공무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자기 모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무슨 내 말씀이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건떡하면 플랜카드 걸어놓고 뭐 몇백조가 해가지고 나라 말아먹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공무원 증원이 아까 퇴직할 공무원도 많단 말이에요. 물론 연금도 주죠. 근데 연금이 많지. 지금 부분하고 틀립니다. 연금도 많이 깎였어요. 공무원 연금도. 그거 깎인 걸로 추측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 공무원이 계속 충원이 자연 충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좀 더 할 뿐인데 마치 곡간 거덜난 것처럼 그렇게. 근데 자유한국당의 본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법인세 문제에 있어요. 대기업 지키는. 저는 저희들이 대기업 앞으로는- 지킬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앞에서는 공무원 이야기하고 아까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 문제 갖고 이걸 투탑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법인세 부분에 그래서 결국은 정 안 돼가지고 표적 과세 구간을 3천억으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77개 여당 대상만 측에서 남기고 다 뺐잖아요. 절충안으로 제시한 계속 것이고요. 증세를 해야 자, 되는데. 윤사 의원님. 700조 원에 마지막에 제대로 싸우시네. 30대 대기업이 지금 갖고 있는 게 700조 원의 사내 유보금이 있어요. 사내 잠깐. 거기에 대한 윤소아 의원님. 예. 700 잠깐 내 말 들으세요. 세율을 정리만 할증 하고. 세금을 증세를 하자 해도 2조 7천억이 나와요. 자, 잠깐 내 말 한번 들어요. 내가 할증세만 물어보겠습니다. 해도 2조 천회가 항상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 때문에 최고위원회도 열리지 않습니다. 아 대표가 감기 걸리셨대요, 예, 홍 대표. 물론 아니요. 그거는 옆에서 믿는 정도 가지고 확인해 뭐. 드릴게요. 예. 홍준표 대표님은 아까 당론하고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니까. 당론하고 한번 상관없이 움직인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마디도 전 적이 여쭙고 싶은 것이 그러면 그때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셨죠? 당연하죠. 예. 그때 경찰 인력 1만 명, 소방 공무원 연 3,400명씩 1만 7천 명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최저임금 임기 내에 1만 원 한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럼 그분은 완전히 당하고 따로 노네?
진짜 이거까지도 내한테 아니, 묻는 겁니까?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아까 뭐 사회주의 예산이요.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요 그 예산 문제 소소히 그 별거 아니다 이거 그렇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의 살림살이 부분을 꼼꼼히 하려면 예결위의 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 그 제도 아니 개선을 그걸 따지면 얼마리 많고 개선을 해야 얼마리 해야 많고 돼. 잠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아니, 요 중고 3부에 넘어가야 돼. 중요한 3부에. 거는 이야기해줘야 돼. 3부에 넘어가야 돼. 잠깐. 광고 듣고 넘어가야 돼요. 홍준표 대표를 이야기했기 예. 때문에 홍 대표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1만 명 정하는 이런 광고 듣고 넘어가야 예, 돼요. 그러시- 예. 저 진짜 거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니 잘하고 계세요. 자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의도 UFC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님,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진수희 전 장관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 자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샵 1035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민진기님, 자유한국당 의원님 나오시니까 큰 소리도 나오고 토론이 재밌어지네요. 자주 나오세요. 자, 7317님, 진수 장관님 매주 열심히 나오셔서 소신 발언해 주세요. 자, 백혜련, 김성숙님, 백혜련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오늘은 방청객 모드입니다. 자, 1613님, 윤서 의원님 국회 예산 처리할 때 나오신 모습 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욕을 먹든 칭찬하든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욕하는 건 다 뺐어요. 자, 박성준 의원님 아까 하시는 말씀 계속. 예. 그 아까 우리 밀실. 윤소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우리 홍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이랄까 한번 변명이랄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 당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정원 지난 그 대선 때 이야기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엄청나게 격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면 이거는 국가에 대한 재앙이다. 그리스가 18만 명 늘리고 나서 저렇게 박살났습니다. 우리 똑같이 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늘리되 이것을 완전 전환시키라. 일반직 공무원을 복지라든지 경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어떤 개념이 녹아 있는 것이고. 자, 또- 일단 결론 났어요. 그럼 이제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공무원 증원은 참고로 말씀. 중앙직 9,450명, 예. 전체 합해서 24,475명. 그런데 문제는 예. 3만 명의 자연직 정원 공무원, 자연으로 줄어드는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죠. 늘어나는 5만 4천 명씩 1년에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는 2만 4천 명 늘어나지만 늘어나고, 예. 실제 3만 명이 또 그 퇴직하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계시기 베이비 때문에 부모 세대니까 앞으로 더 많이 많이 집니다. 예. 지금 그 57년, 8년부터 쫙쫙 맞아요.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고 예. 두 번째는 사실 공무원을 늘리려면 일반 예산 조그만 거 하나 늘리는데도 수입이라는 지출을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추계도 안 내놔요 정부에서. 그래놓고 나서 이렇게 공무원을 막 1년에 2만 5천 명. 그거는 좀 문제더라고요. 문제죠. 예.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데 없어요. 예. 백혜련 의원님. 근데 저는요 이 문제 근본적으로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우리 국민들이 동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뽑았기 때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이 공무원 증원 문제, 법인세 인상 문제 다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경제 파트에서. 예. 그래서 다 토론회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소득 주도의 성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했고 동의해서 공무원 대통령 증원에 선출했다. 대해서도 동의한 겁니다. 저는 그게 지금 그리고 대기업에 맞아 할게요. 예. 저희 항상 주제를 보면 저희 여당이 좀 수비수 역할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분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죠? 발언할 기회 잘 안 줘요, 제가. 네, 그래서 저희 지지자분들이 이번에 너무 말 안 한다고 항의가 와가지고 조금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존재하는 자체가 말씀해요. 예, 네. 얘기하세요, 계속. 그래서 법인세 부분.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의 이런 법인세를 인상해서 지금 대기업들의 그 사내 유보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 정책 자체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그런데 그때는 많은 부분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바로 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말을 바꾸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말할게요. 저희가 이게 여야 간 합의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시간 많이 말씀하셨지만 끌었어요, 이번에. 네. 아이, 그러네. 너무 많이 끈다. 아니요.
언제 저기서 먼저 손 들었어요. 저기 예결위원이에요. 아니에요. 저기가 먼저 손 예결위원이니까 들었어요. 나중에 디펜드를 예산 하시죠. 문제 제가 이야기해야 돼요. 예결위원은요. 디펜드를 예비로 하시죠. 하세요. 예. 말씀. 아 저는 사실 하십시오. 오늘 예결위원은 아침에 여기 오면서 이 방송에서 제가 예산 문제만 집중적으로 새 교섭단체를 세게 비판하고 나머지 이슈는 제가 그냥 방청객 모드로 있더라도 이 예. 예산 문제는 제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게 짚어야 되겠다 이런 그냥 각오를 국민의 단단히 하고 왔어요. 눈높이보다 조금 낮잖아요. 키가 살짝 작으시니까. 자 우선 예. 그 첫째 예.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보좌진 증원에다가 세비 인상했어요. 왜 그렇게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대놓고 하는지 저도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지만 국민의 눈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바른정당만 유일하게 예. 세비 인상도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보좌진 의원이 예, 반대했죠? 보좌진 증원도 반대했고 그래서 예.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미리 예. 걷었어요. 갑을 해서 걷어가지고 예. 지금 바로 이재민 포항시청에 전달을 바로 조금 전에 그냥 했더라고요. 세비 한 달치 다 하죠. 뭐 아니 2.7%만 아니 하세요. 아니 그거는 또 아니 쇼라도 그런 쇼는 나는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기사 관련해서 댓글 들어가 보세요. 국민들 반응이 어떤지. 그건 좋아요. 그거는 좀 쇼에도 그런 쇼 아, 하지 그건 말고. 뭐고요? 저는 뭐 원래부터 반대한 사람이니까. 됐어요. 그리고 25명 반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정말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당이 처음에 예산 협상 시작할 때는 국민의당 쪽에서도 뭐 이런저런 원칙에 뭐 전제 조건 특히 공무원 증원하고 관련해서는 전제 조건도 몇 가지 달고 막 이랬거든요. 예. 협상 기준들도 막 해놓고 갑자기 밀실에 들어가더니 그 예결위도 이제 소용없고 2+2+2인가요? 아니 예결위도 왜 아니고요. 의자 부러뜨리세요, 근데? 믿을 수 없다는 소환하는. 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2 이 회의체에서 뭐 자기 지역구 예산 챙겨 드시느라고 그런 거 원칙 전제 조건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하여튼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면서 결과물은 보세요. 공무원 증원만 해도 9,450명이라는 이 근거 없는 이상한 숫자가 예. 결국은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그 숫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고 특히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바른정당하고 계속 협의를 해오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대로 굉장히 뒷박을 맞으셨어요. 예, 굉장히 서운하고 실망스럽고 뭐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하고도 약속했어요. 한 가지 세 번째 아주 세 번째 후렴구를 아주 잘 넣어주세요. 잠깐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있느냐? 저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뭐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자유한국당은 왜 그래요? 우리 박성주 아니 의원님 보세요. 고정치를 지켜야겠어. 정우택 원내대표가 협상에 들어가서 예. 결국은 이 예산안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같이 만들어 놓고는 나와서는 갑자기 이 본회의 표결 처리에 불참하겠다 선언을 해놓고 불참하겠다 해놓고 로텐더홀에 모였어요 일단. 예, 본회의 시작하니까 갑자기 왜 우리 빼고 당신들끼리 하느냐 그러면서 돌아가지고 이상하게 시위하고 고성의 삿대질에 막 난리를 치더니 또 막상 표결할 때는 투표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제석 버튼을 안 누르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잠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너무 사정을 잘 모르면서. 아니 그러고는 그걸로 끝났으면 제가 그것만 해도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 갑자기 어젠가 그저께 아침에 홍준표 대표가 사회주의 예산을 못 막았대요. 그러면서 근거로 두는 게 아동수당,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올린 거 그걸 갖고 사회주의 예산이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하도 기가 막혀서 자가당착도 유분수지 이런 정도의 유승민 자가당착 후보 아니 후보 유승민 시절에 후보 그 공약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 유승민 후보는 제껴놓더라도 같은 당 아니에요? 바로 5년 전에 네. 박근혜 당시 후보가 공약이에요 맞아요. 65세 이상 그것도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3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오. 약속해놓고 당선되고 안 하셨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아동수당 있잖아요. 본인 어떤 게 제가 5년 전에 그 복지부 장관 하면서 만 5세에 한해서만 누리과정 신설해가지고 만 5세는 우리가 무상 보육으로 시작을 해보자. 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당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이던 황우여
예. 나중에 교육부총리까지 하셨지만 그분이 이거는 0세부터 5세까지 다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0세에서 5세를 다 무상보육으로 푸른 장본인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세요. 그런데 이걸 그래놓고 반대했다. 이제 와서 뭐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걸 사회주의 예산이다 그러면 그 전신인 새누리당이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 대통령입니까?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어이상실이었어요.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진수희 자, 장관님, 네, 이 네. 책상 두들기지 말고 얘기하면 네, 아니 제가 아니, 이번에 아니. 예산 처리 과정을 보면서 너무 공개해서 김기창님, 진수희 장관님 걸크러시하네요. 아니. 진수희 네, 장관님 이건 정말 정의당이고. 저희가 할 얘기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아동수당하고 아니, 기초연금 아니, 부분은. 고정 출연 시켜놓고 뭐 의자만 앉혀놓으려고 지금 그러고 계시네. 아니면 방청객이 얘기를 아니, 하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제가 그래서 여기 이 정도 얘기 이 좀 정도 하세요.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참 통과하기 어려웠는데 예. 통과해서 안도하는 그런 느낌이 받았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확보할 것을 확보했다. 뒤에서 웃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명분과 실리도 다 잃었다. 그래서 상당히 침통한 그런 분이고 내부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내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의 입장을 본다면 예. 여당의 민주당의 입장은 뭐 청와대 뭐 여의도 출장소니까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 저 국민의당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도 믿었습니다. 예. 이 공무원 정원 문제라든지 국민의당 김경진 오면 얘기하시죠. 또 많으니까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면서 지금 듣고 계세요. 예.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에서 지원하는 건 세계 유례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법인세 문제가 세계적으로 다 낮추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했었는데 예. 그때 가서 뭐 호남 예산이라든지 또 뭐 선거구 문제 예. 이런 것 때문에 이 바뀌는 표정을 보고 정말 저희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패싱을 당했지만은 국민의당도 국민들한테 패싱 당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제 내분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그 어떤 대표단들 예. 여러 가지 어떤 뭐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어떤 대표단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략 전술이 너무 없었다. 뭔가 줄 것과 받을 것 이런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불안이 일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하면서 우리의 주장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으로 썼으면 어떨까 하는 안심이 좀 남던데. 그렇습니다. 저 마지막에 들어가서 반대톤을 좀 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두 가지 구류로 나눠졌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할 것을 충분히 반대 토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자. 이런 비류가 있었고 어차피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통과인데. 국민의당 이뭐저 넘어갔다 그런 차원에서 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일단 야합을 했기 때문에 예, 야합. 가봤자 소용이 없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것이 국민들한테 더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합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야합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차피 말이 좀- 여야가 말이 좀 합의한 꼬이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미안하니까 많이 좀 꺼이시죠. 아니,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합의할 만큼의 저희가 시간과 모든 걸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런데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결국은 한국당 패싱이 되면서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사실 면피용 주장으로 그 야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 이제 카톡 내용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근데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그러면 아니고 뭐가 야합이에요? 카톡 내용 어차피 지금 국민의당과도 계속적으로 합의했고 자유한국당과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이 그냥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네. 점과 국민의당과 합의한 내용의 합의한 이런 내용을 점 한번 때문에 이야기해 이런 보시죠. 점 때문에 우리는 야합이 아니고 정상적인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예. 해주시죠. 한번 박성준. 해보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증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고 원래 정부안이 12,000명 정도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합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언된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요. 박근혜 정부에 때도 7,000명 넘게 원래 항상 증언이 됐었습니다. 늘 증언 수죠. 기본 증언 수. 네, 기본 증언 수. 자유한국당에서 네. 주장했던 7,000명은 늘 기본적으로 증언되는 숫자. 그러니까 예. 하나도 그것은 는 숫자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그것도 팩트가 틀린 게요. 박근혜 정부 때는 5,800명 평균 거리 되고요. MB까지 다 합쳐서 예. 한 6,000, 7,000 정도의 이제 재조성이 돼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9,745명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실제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예. 지방 공무원까지 하면은 한 2만 5천 명 그냥 정원되는 겁니다. 별로 줄어든 것도 없어요. 없는데 실제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총 그 중앙직하고 지방직 합하니까 그렇습니다. 嗯 24,475명. 그래서 2만 5천 명 정도 정원된 겁니다.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그 예. 수치는 그럼 빠진 겁니다. 중앙 공무원 숫자만 그 숫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합의하고 예. 요구할 거 요구하고 반대할 거 반대할 거 그러시지 왜 그러셨어요?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예. 공무원 정원 문제, 법인세 문제는 당초 유보로 반대했다고 계속 그랬죠. 남겨놨습니다. 예, 정우택 대표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의당에 이제 들어가서 그걸 했고 실제 그거는 반대한다고 유보 상태로 남겨놓고 합의를 해줬다고. 아니 반대한다가 아니라 유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정우택 원내대표가 예.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그래.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내 위원들이 상당수가 격분한 겁니다. 음. 처음부터 반대를 하지. 이것이 뭐냐? 이것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당신 위임 대표단의 실수다. 왜냐면 이렇게- 사심이 있어서 그래요. 아, 자기 그런 분- 아니, 지역구 예산 그런 분을- 챙기려는. 그런 분을 왜 근데 지역구 예산이 한 200억 정도 같더라고요. 뭐 우리 정우택 대표는 뭐 대표님이 예. 뭐 200억 가까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211억이에요. 정확하게 예, 예, 넘었어요. 예. 200억을. 김동철 대표는 2069, 2천억이 예, 넘게 2천억이 갔더라고요. 넘었어요. 거기는. 그러니 뭐 나 사심 있는지 아니, 없는지는 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잠깐요. 아니 제가 잠깐. 예결특위 위원으로